기가 막힙니다. 싹싹싹 긁어서 오늘 바로 해보셔야 된다. 바로. 여러분, 봄동 아시죠? 봄 되면 가끔씩 생각나잖아요. 근데 봄동으로 요리를 하려면 막상 어떻게 만들어야지 맛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주위 분들도 봄동 좋은 건 아는데 맨날 된장국만 끓여 먹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봄동 사놓고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숨 다 죽어가지고 국만 끓여 먹었던 적도 있었고요. 또 무쳐 먹으려고 했는데 맛있게 만드는 양념을 모르다 보니까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게 무쳐가지고 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입에 안 맞으니까 결국은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알려드릴 것 한두 가지만 지키시면 15분 만에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는 메뉴가 완성이 됩니다. 바로 봄동 겉절이 비빔밥. 봄에 딱 한 번만 제대로 해봐야 되는 밥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만들어 보시면서 좋은 정보, 꿀팁까지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독 좀 하고 제대로 착착착착착. 여러분들도 가끔씩 자리 비우거나 그럴 때는 하나 이렇게 소독하시고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럴 때 한번 청소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좀 빨리 끝낼 건데 이 시기를 지나면 또 못 먹는 거라서 봄동 사왔거든요. 봄동이 제가 설날 전에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하나로마트에 갔는데 봄동이 다 너무 녹색만 있는 거예요. 근데 봄동이라는 게 녹색 부분보다 노란색 부분이 이렇게 많아야지 이게 다 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못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때마침 또 갔더니 아주 꽃이 노란빛으로 잘 피었습니다. 아주 이쁘게. 약간 몽울이 졌을 때는 꽃 같아요. 봄동은 되게 이쁜 꽃. 봄동을 세척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분도 많지만은 굳이 뭐 어렵지 않게 이거는 봄동은 좀 크니까 도마를 큰 걸 가져올게요. 트레이처 도마를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좋은 것 같아요. 큰 거 할 때는 이렇게 엣지 도마 쓰고 칼로 자르셔도 좋습니다. 손으로 뜯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우선 이 뒤쪽 보시면 여기 심지 있잖아요. 이 정도는 대충 아시겠지만 심지 부분을 아주 겉부분만 살짝 잘라주고 그러면 요만큼이 잘리고 또 이만큼은 남죠.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손으로 뜯는 게 낫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뚝뚝 뜯는 게 나아요. 심지 쪽에 붙어있는 건 약간 질길 수 있는데 야채를 먹을 때 질기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건 식이섬유가 거기에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도 이런 식이섬유까지 다 드셔주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심지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떼는 게 좋더라고요. 됐고 이제 뭐 중간 부분은 크지 않으니까 놓고 이게 크다 생각하시면 위쪽에 한번 칼집 내가지고 손으로 뜯어주시는 게 좋아요. 대추는 워낙 크니까. 근데 봄동은 크지 않잖아요. 칼질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쪽 부분은 그냥 잎사귀만 있고 이쪽 부분은 또 몸통만 있잖아요. 줄기 부분. 그래서 따로따로 식감이 생기는데 길게 자를 때는 몸통 부분이랑 줄기 부분이랑 잎사귀 부분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식감이 좀 균일하거든요. 그래서 칼집을 조금만 내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은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봄동을 무쳐가지고 비빔밥으로 먹을 거거든요. 꽤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강호동 씨가 1박 2일에서 어디 시골에 가가지고 밥을 안 먹었다고 하니까 그 밥솥 한 솥을 가지고 봄동을 무쳐가지고 비벼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걸 다 드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봄동을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때 이후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먹어보니까 되게 향기가 좋더라고요. 봄동은. 그리고 봄동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됐는데 차가운 겨울 땅을 뚫고 나온 배추가 생명력이 좋아서 우리 몸에도 좋다고들 하네요. 자, 이렇게 한 건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세척을 해주시면 되죠. 헹구실 때 물을 최대한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 봄동이 다 가라앉고 물이 봄동보다 위까지 올라와야 돼요.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봄동을 잘 담가지게 한 다음에 살살살 만지다 보면 이물질이 뜨거든요. 굳이 봄동은 소금으로 절이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샐러드처럼 사각사각하게 먹는 거니까 지금이 제일 맛있을 시기니까 엄청 맛있는 봄동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이렇게 빼잖아요. 물을 뺄 때도 마지막에 한번 물 좀 남았을 때 들어보면 여기 아래쪽이 이렇게 남거든요. 이게 붙어버리니까 한번 빼고 이렇게 물에 뜨게 만든 다음에 이때 쭉 버려야 돼요. 처음에 한 번에 물을 다 버려버리면 그 물에서 흘러나가지 않고 봄동에 붙어있거든요. 이물질들이. 이렇게 한 2번 정도 헹구시면 좋아요. 물을 2번에 나눠가지고. 봄동 겉절이는 뭐 각자 입맛에 맞춰 드시면 되긴 하는데 워낙에 쉽기도 하고 변주를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각각 좋아하시는 거 프라이를 넣든지 구운 계란을 잘라서 넣어도 되는 거니까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한번 버리고 살짝 뜬 다음에 오케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제. 자, 봄동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진짜 이 노란색 부분은 너무 달아요. 지금 먹어봤는데 너무 달아. 양념을 대충 해도 맛있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너무 달콤하네요. 바로바로 항상 정리하시고 홍고추라든지 당근을 넣어도 되지만 저는 딱히 그런 것보다는 깔끔한 게 좋아서 대파만 좀 넣어가지고 할게요. 이거 손 좀 봐가지고 보관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요단강을 건넬 것 같아요. 끝부분 잘라버리고 안 좋아진 부분 노랗게 변한 부분도
버려버리고, 큰 거는 잘라가지고 용기에 넣어야 되니까 아래쪽에 까시고 대파 같은 거 넣으시고, 위에 쪽에도 항상 까시는 거 위아래 동시에 같이 있어야 돼요. 항상 키친타올은. 그래야지 습기를 좀 제거해 줄 수 있어요. 그동안에 대파 좀 씻고, 대파는 약간 어서쓸기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겉절이 할 때는 얇은데 어서쓸기. 이번 알텐바흐 칼 구매하신 분들은 칼 잘 드니까 어서쓸기 해도 충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제 레시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봄동 비빔밥에 양배추 조금 넣어도 괜찮거든요. 식감이 비슷해서 양배추 조금만 넣을게요. 배추를 많이는 안 넣고 조금만. 배추랑 다르게 봄동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 봄동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짝 펴잖아요, 꽃처럼. 그러면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햇빛을 받기 때문에 영양소가 좀 골고루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다 좋습니다. 겉껍질을 3장만 쓸게요, 3장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양배추 씻는 거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양배추 씻지 마세요. 자꾸 양배추 제가 안 씻나 그러시는데, 양배추 물로 씻는 거 아니에요. 양배추를 씻어버리면, 양배추가 어디에 좋아요? 위에 좋잖아요. 위에 좋은 성분이 비타민 U였던가? 그 성분이 수용성이라서 물로 씻으면은 식혀서 빠져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염려된다고 식초물에 씻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식초물에 씻으면 비타민 U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거의.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양배추는, 원래 양배추 밭에 가보시면 처음에 양배추가 100일까지는 농약을 엄청 많이 해요. 결구라고 하는데 이 결구가 없습니다. 없어. 양배추는 100일까지만 농약을 치거든요. 얘를 만들기 위한 그 베이스까지만 농약을 치고, 얘는 그 이후에 올라온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농약이 안 묻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시고 자꾸 저한테 안 씻냐고 하시는데, 씻어도 간단하게만 헹구시고 심하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슬슬슬만 하시면 끝나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끔씩은 벌레가 한두 마리, 애벌레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애벌레가 있는 것들은 처음부터 겉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애벌레가 들어간 그 구멍으로. 그런 것들 있을 때만 잘라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이 영상 보시고 저한테 잘못 알았네 만에 하시면은 잘 알아보고 오셔야 돼요. 그분은. 이걸 이대로 어슷썰기 해버리면 흰색 부분은 질기니까 흰색 부분은 살짝 이렇게 잘라가지고 절반을 가지고 어슷썰기를 할게요. 귀찮으니까 이게 한 번에 어슷썰기를 하겠습니다. 칼질 안 되신 분들은 하나씩 하시고요. 어슷썰기는 여러분 원하시는 두께로 하시면 됩니다. 누가 이번에 제 영상 보시고 댓글에다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들이라고 해서, 어머니라고 해서 이렇게 자주 요리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보여드리니까 하는 거지.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한식을 더 잘하십니다. 솔직하게. 저희 어머니 요리 진짜 잘하세요. 제가 다른 건 좀 모르겠지만 요리에서는 약간 겸손함이 떨어지는 편인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겸손합니다.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이 녹색 부분은 겉절이에는 그렇게까지 잘 어울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놔두고 따로 쓸 데도 없으니까 다 넣어버려야죠. 아까운데, 그죠? 대파까지 잘라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자, 대파까지 다 잘랐고요. 바로 칼 같은 거 씻어가지고, 칼은 항상 씻으신 다음에 이렇게 행주를 칼 등 부위를 해가지고 쭉 닦으시면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하니까 칼 등 부위를 가지고 닦으세요. 아, 간마늘 있어야 되니까. 당근이 있네? 그러면 당근을 써야겠네? 당근이 시들시들하게 지금 하나 있네요. 그럼 써줘야죠. 예정이 없던 당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필러로 한번 겉을 할게요. 좀 말랐으니까. 원래는 껍질까지 쓸 텐데 오늘은 좀 확실히 당근은 이렇게 마르면 필러도 잘 안 들어요. 안 들어가. 좋은 부위만 써야겠네요. 말랑말랑한 거는 좀 버리고. 이게 웬 떡이야? 당근이 있어가지고 끝쪽은 조금 치워버리고. 상태가 별로 안 좋긴 해요. 먹어보고 별로면 안 넣어야지. 괜찮네. 오히려 수분이 빠져서 다네요. 달아요. 꼭 이런 거 자르다가 손 베는데, 항상.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마지막 자르다가 손 베했었거든요, 제가. 당근이 아주 쉽게 잘리죠. 칼이 잘 들어가지고. 예전 칼이었으면 이렇게 못 잘랐을 텐데. 칼이 잘 들어야지 손을 안 베요, 오히려. 칼이 안 들면 손이 더 베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칼이 너무 잘 들면 손이 벤다고 하는데, 칼로 손을 베는 경우는 안 잘려가지고 무리하게 자르려다가 그런 거지, 잘 잘리는 칼로 손 베는 거는 처음에 이제 막 갈았을 때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베이거든요. 그럴 때 빼고는 칼질할 때는 칼 안 드는 게 더 위험합니다. 마늘은 꼭지 따가지고 갈 거니까. 칼은 이제 진짜 다 쓴 것 같은데? 칼 또 말씀드리지만 칼등에서 물기 닦을 때 이렇게 쭉 잡아 당기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톤비예요. 항상 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늘은 오늘도 푸드시토로 간단하게 갈겠습니다. 손으로 다지기가 싫어가지고.
갈았고, 확실히 마늘은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관하는 것도 좋은데 바로 갈면 좀 더 알싸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마늘의 알싸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바로 가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편한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냉동해가지고 쓰셔도 되고. 저도 근데 아시듯이 냉동도 돼 있고 평상시에만 이렇게 쓰는 거니까. 자, 도마 다 치우고 이제 100번 1000번 말하지만 엔드그레인 도마는 항상 하시고 물기를 잘 닦으셔가지고 보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색도 안 빠지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비싸게 준 도마 오래 써야죠. 제가 비싸지만 좋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좋은 거 잘 관리해서 오래 쓰시라고. 싼 거 자꾸 바꾸시지 마시고. 싼 거는 만족감이 우선 떨어져가지고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자, 이제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연두 하나, 간장은 살짝만 넣으면 돼요. 살짝만. 액젓도 하나. 연두하고 액젓 지금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간장은 양조간장으로 넣을게요. 701. 혼합간장 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양조간장 쓰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맛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절반만. 많이 넣으면 짭니다. 이건 간장이. 여기에 다진 마늘 다 넣으시고, 다진 마늘은 한 15알 정도 했거든요. 양이 꽤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넣어야 될 게 고춧가루죠. 고춧가루를 하나. 이거 엄청 큰 숟가락이에요. 여러분 2개. 여러분 숟가락으로 4개일 거예요. 이게 한 숟가락에 2큰술 되거든요. 6개. 8개, 8스푼 넣었어요. 여기서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약간 단 걸 좋아하면은 올리고당이라든지 좀 그런 걸 넣어도 되고, 그걸 안 좋아하시면 안 넣어도 되는데, 알룰로스를 1큰술 정도만 넣겠습니다. 한 숟가락 정도 쓸 거예요, 올리고당. 알뜰살뜰하게 다 넣어야지. 자, 한 바늘까지 다 넣고, 조금 모자라니까 저기도 좀 남은 게 있는데, 이거를 다 넣으면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조금 달면 짠맛을 더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맞추면 되니까 되도록이면 대신에 알룰로스 쓰시는 게 좋아요. 양념 간단하게 섞어보고, 약간 액상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생각으로는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연두랑 액젓을 하나씩 더 넣을게요. 너무 지금 소스가 부족해서. 간장은 더 안 넣을 겁니다. 간장 넣어버리면 짜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묻혀질 것 같은데. 저는 초장처럼 그렇게 맑은 그 양념을 싫어해가지고. 와우, 전라도의 맛이에요 지금 이거. 이야, 아주 맛있어요 지금. 여기에 약간 특이하게 케이퍼를 넣을 겁니다. 케이퍼가 약간 상큼한 맛이 있어서 봄동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케이퍼를 좀 넣어가지고, 한식에 무슨 케이퍼야 할 수도 있는데 맛있습니다. 이런 것들 없으시면 한번 구매해가지고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맛인지 보고, 아, 나는 이걸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 배우시는 것도 좋은 거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에다가 대부분 참기름 넣고 끝나잖아요. 뭐지? 오, 참기름을 집에 가져가 버렸나봐요. 참기름, 아, 근데 이거는 별로 덜 맛있는데. 여러분 쓰실 때는 되도록이면 좋은 압착으로 한 걸로 쓰시고, 이런 제품들은 맛이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쓸게요. 봄동은 되게 상큼하잖아요. 케이퍼도 넣었고 더 상큼하라고. 근데 참기름을 많이 넣어버리면 묻혀버리거든요, 모든 향들이. 그래서 이것만 넣지 마시고, 여러분 좀 뜬금없을지 모르겠지만 따라 한번 해보세요. 참기름을 원래 넣을 양의 절반만 넣으시고, 이 드레싱용 올리브오일을 좀 넣어보세요. 그러면 드레싱 올리브오일에 있는 상큼한 향도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봄의 향은 좀 이런 상큼한 향들이 어울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묻혀야 되니까 다 넣으시고, 다 넣어보고 좀 부족하면은 양념을 액상만 좀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간이 지금 맞아서. 연두하고 1대1이 맞아요, 간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을 한번 씻고 손으로 묻힐 거니까 안 씻었다고 뭘 할 수 있어서. 제가 원래 남 눈치 잘 안 보는데 그래도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이런 것들은 청결에 관련된 거니까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깨끗하게 닦고, 올리브오일을 넣으면 또 폴리페놀도 들어가니까 봄동 겉절이가 약이 되겠죠. 약. 여러분 이거 알려드리려고 뽑아놨어요. 자,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봄동이 왜 좋냐면, 우선 면역력을 올리는 베타카로틴이 비타민C랑 동시에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될 때 비타민 A로 바뀌거든요. 비타민 A는 우리 눈 건강에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피부 건강.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 영양소죠, 베타카로틴. 그리고 또 칼륨이 풍부해가지고 우리 혈관에 굉장히 좋습니다. 봄동을 겨울철에 꼭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몸이 이제 봄이 되면 깨어나야 되는데 추위를 겪고 나면 몸이 잘 안 깬다고 해요. 그래서 잔병치레를 또 한번 하게 된다는데, 그때 정말 좋습니다. 뼈 건강에도 좋고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우리 여성분들 변비에 정말 좋으니까 꼭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변비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연적인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주시고, 되도록 이 몸통 부위는 최대한 꼭꼭 씹어야 돼요. 꼭꼭. 식이섬유는 질기잖아요. 질긴 식이섬유는 이빨로 분쇄를 최대한 하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면 소화가 안 돼서 오히려 장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장에서 이 식이섬유가 부패가 되면서 오히려 나쁜 유독가스를 내보낸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거름처럼 장에서 이렇게 사가버리니까 부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안 좋으니까 식이섬유를 드실 때는 그날은 좀 꼭꼭 씹어 드시는 게 꿀팁입니다. 꿀팁. 아니면 이번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브로콜리 했던 것처럼 아예 식이섬유를 갈아가지고 드시는 것도 좋죠. 곰떡 묻혀서 내일 드실 거면은 내일 묻혀 드시는 게 더 파릇파릇하고 좋죠. 왜냐면 액젓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염분이 들어가면 수분기가 빠지잖아요. 삼투압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드실 거를 오늘 하시는 게 겉절이는 가장 좋아요. 양념만 오늘 해 두시고 내일 묻혀 드시는 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건 이제 양념이 좀 익으면서 좀 더 감칠맛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고춧가루에 풋내도 덜 나고. 아이고 난리가 나네. 이게 볼이 좀 약간 오목한 게 아니라 넓어야 되는데 제가 볼을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당근이 또 있어가지고 약간 색감이 좋아졌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하시면서 양배추는 두꺼운 부분들은 깨주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김치 같은 컨텐츠를 많이는 안 하다 보니까 큰 소쿠리 같은 게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비비는 거 뭐라고 하지? 대야? 봄동은 샐러드처럼 대가 좀 세잖아요. 몸통 부위가. 그러니까 조금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바락바락 이렇게 잡으시면서 색깔 너무 좋은데? 여기 좀 상큼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블루베리 식초 넣으시면 되겠죠? 잘 드시고 계시죠? 식초 엄청 맛있던데. 자, 하나를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깨는 아직 안 넣었어요. 깨. 야, 역시 전라도의 손맛이라고 할까요? 피디님, 깨 한 번만 주세요. 깨 어디 있어요? 여기 온 김에 하나 먹고. 진짜 맛있어. 맛있지? 진짜 상큼하지? 진짜 맛있어. 그지? 바로 밥 비벼 먹어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깨를 줘.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냥 듬뿍 주셔도 됩니다. 그만. 네. 깨소금으로 안 넣고 넣는 게 낫습니다. 범똥 할 때는. 근데 양념이 진짜 맛있는데? 양념만 더 안 해도 되겠지? 네. 제가 그래도 예전에 김치 대회에서 2등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자, 손에 있는 양념도 할머니들처럼 이렇게 좀 빼가지고 넣고. 야, 근데 참기름이 좀 아쉬워. 방앗간 거였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그 참기름이 향이 진짜 진해가지고 올리브오일 좀 더 넣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넣어볼까요? 좀 넣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먹을 거만. 어차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돼. 두 바퀴만 쓱쓱쓱쓱 더 괜찮습니다. 올리브오일 뿌리니까 향이 또 달라집니다 지금. 야, 제가 이 겉절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 못하거든요. 색깔이 아주 잘 됐죠. 정말 맛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실 거면 드셔도 됩니다. 밥을 비벼야 되는데 밥 좀 주세요. 참기름이 좀 모자라니까 차라리 들기름을 좀 넣을게요. 조금 더 고소하면 나을 것 같아서. 원래 들기름과 참기름 같이 넣으면 좀 부딪히는데 배고파졌어요 갑자기. 오늘도 이 밥은 예전에 알려드렸던 당상미라는 혈당을 안 올리는 쌀하고 일반 쌀하고 섞은 건데 이거는 혈당이 안 올라갑니다. 당뇨인 분들한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때 물어보시던데 당상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살 수는 없으시고 한의원을 통해 가지고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거 먹고 나면은 혈당이 안 올라가니까 밥 먹고 나면 나른하다 이렇게 있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그게 없습니다. 자, 이제 비벼볼까요? 너무 좋아요. 좋아. 침이 고이고 있어. 어떡하지? 자, 그러면 반숙 후라이가 맛있다고 하니까 또 옆에다가 반숙 후라이를 하나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계란 주세요. 가열 요리용 올리브오일이 항상 약불로 자 마저 비비고. 확실히 양념이 좀 있어서 와, 이거는 겉절이를 먹는 거야 밥을 먹는 거야? 그냥 겉절이만 먹는 거 같은데 이 정도면은. 양념이 아래 좀 있었네. 덜 풀린 게 있었구나. 엄청 맛이 진하겠는데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피디님 드릴 거 배추가 좀 커가지고 이쁘게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양배추랑 꼭 같이 넣어보세요. 양배추랑 같이 먹으면 생각보다 식감도 다양해지고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때 불을 꺼버리면 알아서 반숙이 되죠. 반숙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약불로 하다가 불을 꺼놔버리면 알아서 됩니다. 식이섬유만 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여러분 아주 잘 됐죠? 하나는 노른자가 깨졌는데 피디님 드릴 거는 좀 제가 좋은 걸로 줄게요. 노른자가 살아있네. 피디님 밥 가져가세요. 다 먹을 수 있을라나 내가? 못 먹을 것 같은데. 나무 그릇에다가 덜어 먹어야겠다. 계란을 올리고 여기에 썼던 올리브를 어떻게 해야 되죠? 밥 위에 뿌려야죠. 이렇게 건강식이니까 올리브 오일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싹싹싹 긁어서 이거는 이제 저녁에 먹어야 될 것 같고 점심에는 이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입이 작아서 말씀드린 강호동 씨처럼 그렇게 맛있게는 못 먹을 것 같고 좀 깨작깨작 먹겠지만은 그래도 맛있다는 거. 양배추 먼저. 밥이 양념이 안에 빠져 있어가지고 밥은 좀 간간합니다. 근데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맛있지? 너무 맛있어요. 야 진짜 맛있다. 그렇지? 진짜 맛있어요. 올리브오일 추가로 더 넣었잖아요. 여러분 올리브오일 꼭 추가로 더 넣으세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해보셔야 된다. 바로. 양념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겉절이라는 느낌보다는 생김치 같지? 생김치. 그치? 바로 담근 김치의 맛이에요. 약간 겉절이처럼 가벼운 맛이 아니라 확실히 참기름으로 다 향을 눌려버리면 먹을 때도 곰통의 향은 별로 안 나고 참기름 향만 나는데 올리브오일을 더 넣었더니 곰통 향을 훨씬 살려주고 맛있습니다. 평상시에 먹었던 그런 맛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그렇지? 근데 밥도 너무 맛있지 않아? 장상미라. 여러분 곰통이 있으신 분들은 마트에 바로 해드십시오.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어쩜 이래 맛있지? 참기름은 되도록이면 방앗간에서 짜는 걸 하시고 올리브오일은 이거 드레싱 오일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맛있습니다. 정말 별다른 양념이 안 들어갔는데도 엄청 만족스러운 맛 있잖아요. 딱 그 맛이에요. 빠지는 맛이 없어요. 국을 먹고 싶다라든지 다른 걸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정말 딱 이것만으로도 맛있거든요. 충분히. 여러분 꼭 이거 해드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 음식 처음 만든 게 본가를 떠나서 혼자 살던 시절인데요. 봄인데 뭔가 좀 쓸쓸하기도 하고 또 외식하기는 좀 귀찮기도 해서 마트에 갔는데 봄동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무려가지고 밥에 비벼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정말 혼자 있다는 그 외로움을 좀 지워주는 맛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봄 햇살 맞아가지고 나온 이 채소 하나가 제가 먹는 밥 한 끼를 소중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요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딱 이 계절에 맞는 것을 딱 먹었을 때 그게 제일 맛있는 밥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같이 해주신 로비대박상 식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화면 너머에서 같이 봄동도 씻고 버무리고 또 달걀도 반숙을 해가지고 올리셨을 거잖아요. 그 밥 한 그릇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 힘이 쌓여야지 제가 다음에 더 좋은 레시피를 들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제가 매주 이런 좋은 영상 들고 오잖아요. 어렵지 않고 손쉽게 맛있게 먹는 법. 구독 안 하시거나 알림 설정 안 해두시면 다음에는 못 보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랑 조금 더 가깝고 따뜻하게 지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들어오세요. 멤버십 식구님들에게는 레시피 카드도 따로 드리고 있고요. 오늘 봄동 겉절이 양념 비율, 팁 정리한 것까지 다 올려드릴 거니까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바로바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봄동 마트에서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바로 사오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항상 식구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 저 로빈이 응원할 테니까요.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맛있고 더 색다른 요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